주제는 내가 보드를 타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늙었구나. 늙은 건 아니지. 사실 늙은 건 아닌데 예전 같지 않구나. 주제는 30대. 30대. 그렇다. 방금 뭐지? 이중창인가? 내 목소리는 아주 잘 들어가가지고 30대 말인가? 그렇다. 기다려봐. 우리 30대니까 간간히 꿀물을 섭취해줘야 돼. 그렇다. 허니, 레몬, 앤 배. 왜 허니와 레몬은 영어인데 배는 한글일까? 배가 영어로 뭐요? 배. 배가 영어로 뭐지? 배가 영어로 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왠지 알아? 배가 영어로 피어거든? 공포도 피어야. 똑같아? 물론 이제 스펠링은 다르긴 한데 PAR이구나. 그게 배야. 뭐 어째 처음 들어봐. 진짜. 공포는 이제 F. 아예 처음 들어봐. 생각도 안 해봤어. 신기하네. 그래서 은근히 많이 모르는 영단어 해가지고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야. 뭐 스트로베리, 뭐 크랜베리, 별 희한한 건 다 아는데 다 아는데 흔히 먹는 배는 몰라. 진짜 아예 사과, 애플. 그래. 근데 그 진짜 은근히 모르는 것들 해서 한번 봤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배가 있어가지고 배는 처음 들어봤다. 갑자기 지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30대. 어쨌든 이제 내가 보드를 타러 갔잖아. 피용창에 피닉스 파크에 갔는데 비가 개 오는 거야. 비가 막 와. 지금 12월 중순인데. 근데 이제 인공눈이 막 쌓여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인공눈도 못 뿌리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내가 옛날에 이제 스키장에서 알바를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그 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차가운 물을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직사가 아니라 분사를 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날씨가 추우면은 이제 차가운 물이 이 차가운 바람을 만나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기화 상태가 된다고 하잖아. 막 멀리서 보면 약간 연기 같이 그 기화 상태로 탁 되면서 걔네들이 이제 인공눈이 이렇게 쌓여. 그래서 우리 눈은 위에서부터 눈 결정이 이렇게 상금상금 내려. 눈 결정 이쁜 거 있잖아. 소음 결정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 상금상금 내려가지고 이제 땅 위에 살짝 올라앉잖아. 근데 얘네는 그게 아니라 기화 상태로 수증기처럼 쑥 내려와서 얼음의 형태로 바닥에 그러니까 깔린 다음에 얼음의 형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때 딱딱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인공눈은 이제 거칠지 막 사포의 느낌이다.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약간 카스테라면은 이제 인공눈물이래. 인공눈은 약간 이제 조금 약간 바게트 빵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이런 느낌이지 뭐. 어쨌든 이제 눈이 막 비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 그라운딩 스키를 좀 하고 싶어 해. 그래서 이제 내가 스노우보드를 그래서 내가 알리라고 해서 점프 뛰는 거. 그래서 팝이라고 해서 그것도 점프 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다리 접는 거 있어. 점프 뛴 다음에 뒤로 바로 휙 접는 거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내가 알기로는 백플랩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할 줄 알고 이제 하는데 이 이제 점프는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막 제자리에서 막 빼글빼글 막 돌면서 막 보드로 막 이렇게 보드 판때기 밑에가 막 사람들한테 막 보일 정도로 막 휙휙 돌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널리라는 기술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엄청 넘어졌지. 근데 비가 왔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안 아프더라고 넘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어. 근데 아프다기보다는 약간 몸이 너무 이렇게 무겁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 오늘이거든. 뒤져버릴 것 같아 지금. 이틀 된 거야? 이틀 뒤에. 그래서 가만 생각해봤더니 이제 내가 20대 때는
제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해도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아팠거든. 이 몸이 너무 아파. 아니 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그러지. 빨리빨리 안 낫는 거야. 네, 그거부터 해서 30대란 20대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 또 사회적인 것, 또 인간관계적인 것.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서 30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다. 라는 거를 보드를 타다가 자빠지면서 생각을 했어. 그럴 수 있어. 음흠. 어쨌든 너는 몸을 쓰는 사람인데 그 차이가 좀 더 명확하겠지. 네가 느끼는 그 차이가. 나는 이제 나는 이제 똑같은 걸로 나는 이제 머리, 이 집중력. 확실히 집중력은 좋아졌는데 그 뭐랄까 왜 같은 걸 만들어도 어릴 때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거지. 아, A에서 Z까지 가는 프로세스를 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되게 많이 돌아가. 지금은 그건 빨라. 근데 거기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지. 근데 딱 하나를 완수하고 나면 엄청 힘들어. 갑자기 막 그 멘탈 나간 느낌으로다가 체력적인 저하가 오는 거야. 그 피곤이 막 몰려오는 거지. 약간 숨이 약간 공기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뇌에. 그러면서 뭐 모든 걸 하기 싫은 무기력함에 빠져 갑자기. 그게 한 5시부터 와. 어차피 점심은 잠깐 쉬니까 밥도 먹고 딱히 탄수화물 섭취해주고 그러니까 머리가 좀 돌아가. 근데 이제 저녁밥은 이상하게 저녁밥 먹을 때가 더 배고프다. 더 힘들고. 그래서 한 5시쯤 넘으면 안 그랬어. 난 원래 5시 되면은 진짜 어떤 생각해? 5시 넘으면? 젊을 때 막 집에 가서 막 게임한다 막. 그렇지. 그러니까 이후 일과를 생각하지. 이후 일과 내 이제 잠들기 전까지 신나는 일. 뭐 20대 때는 막 노래방도 그치. 심지어 먹는 것도 뭐 먹을까 막 신나고 뭐 멀리 있는데 가고 먹으러. 그지. 가족이 있든 없든 여자친구가 있든 어쨌든 어디 가고 싶고 괜히 전혀 힘들지 않았거든. 당일치기로 막 멀리도 가. 그럼 갑자기 이동갈비 먹고 싶으면 막 이동 가고 이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카페 남은 샌드위치 먹고 최대한 빨리 가고 싶고 가도 집에 가서도 뭐 여자친구 집에 가든 내 집에 가든 일단 누워. 핸드폰을 보고 유일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손가락밖에 없는 거지. 그 정도의 어떤 피곤함을 갑자기 느끼는 거야. 당황스럽게. 그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 없었다가 그래도 출력이 팍 떨어지는 느낌? 그렇지. 재충전도 오래 걸려. 심지어. 모르겠어. 아침에 원래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긴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냥 일어나기 싫은 거야. 막 귀찮고 하루가 너무 귀찮고 이불 속에 있고 싶단데 지금은 진짜 못 일어나겠어. 막 너무 무겁고 몸이. 맞아. 내가 그거 지금 방금 말한 거를 되게 공감했던 게 뭐냐면 20대 때는 진짜 귀찮아서 안 일어나거든. 맞아. 그래서 약간 기합을 내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주먹질을 하면서 일어나거나. 확실히 피곤한 건 아니야. 피곤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으야자 하면서 막 주먹 막 휙휙 막 이렇게 휘둘리면서. 그러니까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같은 그런 마음이지. 맞아. 그냥 뭐 놀고 싶은 게으름 피우고 싶은 건데 지금은 눈을 일단 딱 떠. 그건 눈만 뜰 힘이 있어. 그 다음에 한숨이 그냥 나온다. 그러고서는 매번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해.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거 어떻게 알아, 씨. 진짜 수많은 고민을 하지. 맞아. 일어나서 하는 고민이 진짜 아침에 할 게 분명히 있고 또 사실 아침에 할 거라는 게 맘 놓고 생각하면 사실 딱히 없어. 출근하는 거 말고는. 근데 왜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30대니까 이런 고민하잖아. 아침에 책 한번 보고 싶고 뭔가 더 빨리 씻어서 정신 차린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잖아. 근데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한 괜히 혼자서 그런 계획을 안 세우면 더 좋은데 괜히 그런 계획을 세워서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이 압박감에 아침마저도 뭔가 더 귀하게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자는데 일어날 때는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지. 그게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더 슬퍼져. 20대는 계획이 없어. 다음날에 그냥
일어나서 할 일만 하고 또 신나게 그런 어떤 계획은 있겠지. 장기적인 모습 혹은 내일의 계획은 그렇지. 뭐 장기적인 계획은 있지. 준장기나 당장에 어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거지. 근데 확실히 이제는 좀 부담이 좀 생기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확실히 그것 때문에 집중할 때의 어떤 무게감도 크고 거기서 뺏기는 에너지도 크고 그래서인지 충전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책임감 때문인가 좀 헷갈려. 나는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그거 같아.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있잖아. 그리고 또 스타트를 어떻게 끊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또 첫발을 어떤 방향으로 짚는가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치. 사실상 이건 있죠.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과가 있고 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과가 있고 근데 부모님이 원하는 과는 뭐 이렇게 안정적인 약간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20대는 뭔가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단계 그리고 또 첫 발을 내딛고 두 번째 발을 내딛는 단계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언제든지 회항할 수가 있어. 언제든지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그치. 뭔가 터닝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먼 말이 아니야. 그리고 모든 시간이 다 기회가 다시 올 것 같고 다시 그렇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굉장히 촘촘하게 세운 사람도 결국에는 어제와 다른 내가 오늘을 또 지내고 또 오늘보다 또 앞선 내일의 내가 있잖아. 그치. 그게 계획을 또 촘촘하게 세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있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10kg를 뺐잖아. 10kg를 빼고 4kg가 찌고 다시 2kg 뺐어. 그래서 8kg. 근데 갑자기 수학인데. 그렇지? 어떻게 뒤져? 틀리면. 근데 이건 거야.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려워. 살을 빼는 건 사실 어렵지 않더라고. 여자분들은 이제 논외야. 왜냐면은 여자가 살 빼기 더 힘들어. 여자가 살 빼기 더 힘들어. 남자가 살 빼는 것보다 여자가 살 빼는 게 더 훨씬 힘들어. 체지방률이 높아서 그런 그렇지. 그래서 남자는 이제 근육량이 많잖아.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가 그래서 살 빼는 거 너무 쉬운 거야. 그냥 나는 어떻게 했냐면 고구마만 처먹고 줄넘기만 미친 듯이 했어. 그냥 줄넘기 뭐 기본 4,000번 하고 뭐 기본 좀 6,000번 하고 아무리 막 몸 부서질 것 같아도 3,000번만 하고 3,000번은 하고 막 그냥 겁내 단순하게 했거든. 그냥 쭉쭉 빠지는 거야. 근데 유지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내가 목표로 한 70kg대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70kg대를 이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개 배고파. 막 다 맛있어. 나는 진짜 나는 이제 처자식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뭐 반찬 투정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는데 얘가 왜 반찬 투정을 하지? 막 이 생각을 할 정도로 다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젓가락질 한 번 더 하고 밥 숟가락 한 번 더 뜨고 그러니까 한 번이 소중한 거지. 내가 일단 나는 그치. 내가 먹어야 될 양을 아니까. 그렇지. 10번인데 10번을 어떻게 쓰지? 근데 이제 10번만 해야 되는데 11번은 괜찮겠지 하다 11번, 12번, 13번 하다 보니까 바로 또 그리고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서 후회하고 그래서 바로 찌더라고. 그래서 유지하기 진짜 어렵다 해가지고 또 억지로 빼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약간 내 자신과의 싸움. 처먹지 말자. 적당히 처먹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위가 나 이거 먹고 있네 갑자기. 그래? 이만큼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처먹지 말자. 뭐가 분수. 그래서 이 위가 줄어들잖아. 안 먹으면 위가 줄어들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늘리려면은 또 팽창을 시킬 수는 있지만 평창이라 아까 평창 얘기해가지고 오늘 뭔가 큰 그림? 그렇지. 피용창이지. 근데 먹으려면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배부름을 느끼는 시기를 이제 당겨진다는 건 이제 위가 그만큼 좀 줄었다. 위 크기가 줄은 게 아니라 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저항력이 역치가 더 낮아졌다는 뜻이거든 그게. 그래서 그래 거기까지만 도달하면은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를 것이다. 배가 부르는 느낌이 날 것이다. 했어. 1년 걸렸어. 1년. 내가 어느 정도만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느낌이 나오는 이 목표를 설정한 게 1년 걸렸어. 너무너무 힘든 거야. 야, 그런 거 보면 나는 진짜 복이다. 나는 그치. 원래 말랐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느낌은 아예 몰라. 그래서 우리 집안 쪽이 원래 좀 등치가 좀 되게 있는 편인데 나는 이제 좀 조절을 하지. 왜냐면 이제 내가 혈압이 있어가지고 혈압 때문에 사실 혈압 아니었으면은 나도 근육돼지로 살았지. 근육돼지로 살면 편해. 사람들이 잘해줘. 진짜 잘해줘. 남들이 잘해줘. 근데
이게 살 빼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할 말을 해. 근데 근육대질 있으면 사람들이 할 말을 안 해. 이게 에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일하기 편하겠다. 뭐 운전할 때도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려고 창문을 딱 내렸는데 딱 쳐다보면은 뭐 그거 운전 그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오래 사셔야죠. 약간 그래서 좀 편했는데 살을 빼니까 운전 그때로 할 거야. 그러면 미안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근육 다지로 살면 편한데 이제 어쨌든 이제 혈압 때문에 좀 살을 뺐는데 어쨌든 유지하기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유지하는 힘든 게 30대가 진짜 딱 그런 느낌이야. 내가 20대 때 만들어 놓은 나의 삶을 30대 때는 유지하는 거잖아.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나는 이제 위가 줄어가지고 어느 정도만 먹어도 배부르고 쉽게 또 살은 잘 안 쪄.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30대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40대가 될지는 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유지하는 그 힘든 그게 지금 딱 우리 나이인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이제 하니까 그렇지 않냐? 유지하는 것. 나는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어. 사람이 늙잖아. 주름이 생기잖아. 그리고 처지잖아. 뭐가? 랄? 막 여러 가지가. 랄랄랄랄. 눈꼬리나 입꼬리나 정말 몸한 게 다 처져 보니까. 자, 사람은 늙어서 처지는 걸까? 중력이 누적이 돼갖고 처지는 걸까? 내 생각에는 영향이 있을까? 중력이? 그럼 당연하지. 엉덩이 처지는 거 봐봐. 괜히 그러잖아. 막 휜다고 막 키가 작아진다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뭐 뼈가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등이 등이 이렇게 휘고 막 거북목처럼 되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근육이 없으면 갑바로 이렇게 딱 버텨줘야 되는데 없으면 이렇게 되잖아. 거북목 오잖아. 그러면서 키도 작아지고 그게 다 이제 젊을 때는 아무래도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막 생겨나는 시절이 있고 30대부터는 꺾이잖아 이제 사람이 조금씩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 때문에 이제 중력은 항상 일정한데 사람이 그렇지. 못 버텨서 이제 막 처지고 힘들고 그러는 걸까? 지금 네가 한 말도 맞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피부가 처지고 막 허리가 굽고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게 일단 근육량이 줄고 그리고 근골격을 지탱하는 뭐 아킬레스 건, 뭐 인대 막 이런 거 있잖아. 얘네들에 대한 탄력성도 좀 많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떨어지면은 아킬레스 건이라는 거는 근육하고 뼈하고를 잡아주는 거거든. 근데 당겨주는 거야. 근데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뼈가 당겨지는 거야. 그럼 뼈가 당겨지면 전체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옹졸해지는 거거든. 그렇지. 걔는 계속 당기고 있는데. 걔는 계속 똑같은 힘으로 당기고 있는데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뼈가 더 당겨지는 거지. 여기도 건이 있나? 우리 몸에 근육하고 뼈하고 이어주는 건 다 건이기 때문에 다 있어 다. 눈에도 있고 막 그래. 건이랑 당겨주는 모든 딱 그 그림 그릴 때 보면 막 다 당기고 그렇지, 있잖아. 서로. 그렇지. 뼈에 붙어가지고 막 여기 막 힘줄처럼 당기고 있잖아. 그렇지. 흰 색깔로 보통 우리가 해부학 보면은 흰 색깔로 표현되는 거야. 그게 건이구나. 그게 건. 또 이제 뼈하고 뼈끼리 이제 이어진 거 인대. 우리 인대 늘어났어 막 이러잖아. 무릎 인대 늘어났어 이러면은 그건 뼈하고 뼈를 이제 당겨주는. 진짜 이어주는. 늘어난 거야 그게? 진짜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표현을 한다기보다 끊어진 거야 사실상. 그래서 근데 인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끊어지면은 회복이 안 돼. 한번 끊어지면 끊어진 거야. 그래서 한번 인대 늘어나면 거기가 또 삔다고 그러잖아. 거기가 약해져서 그래. 아픈데 또 아프고. 어쨌든 이제 그런 인대나 근골격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제 탄성 그런 힘이 떨어지고 이제 그래서 사람이 이제 축축 처지고 또 피부가 사실 이제 노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우리 신체 조직 중에 하나인데 겁나 빨리 늙어 피부가. 제일 빨리 늙는 거야. 특히 피부 주름이 많이 생기지. 갑자기. 피부 같은 경우는 20대 때부터 늙어. 20대 딱 되는 순간부터 늙어. 피부는 되게 그거를 환경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제발 선크림 바르고 다니라고 피부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방패막 좀 치고 다녀라. 뭐 약간 이런 말이거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호르몬이야. 호르몬. 호르몬이 아직까지 우리가 인간 몸 중에서 완벽하게 연구하지 못한 분야가 호르몬이야. 마치 우리 지구에 대해서 거의 다 인간들이 다 연구를 해서 알아냈는데 아주 깊은 심해는 아직 못 알아냈잖아. 아주 깊은 심해는 아직 안 알려진 바가 없거든. 바다? 심해 지도를 따로 만들자고 말할 정도인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지. 왜냐면은 다 해상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나라마다 해상권이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육상은 어차피 다 눈으로 보이니까 위성사진으로 딱 찍으면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사실은 가능은 한 상황이잖아. 예를 들면 초음파 같은 거 발사해서 지형을 분석한다든지. 그렇지. 근데 이제 무인 잠수함 보내고 그리고 해상권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그리기 쉽지 않고 또 그 지도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거기 직접 가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뭐 눈으로 보기 힘들지. 너무나 많은 행정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의 결여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어쨌든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다 그런 분야야. 근데 호르몬은 되게 많은 연구진들이 달려드는 분야고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아. 오히려 호르몬에 대해서 100%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사람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거든. 호르몬을 이렇게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게스테론, 그 남자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남자 아이가 딱 처음에 딱 태어나잖아. 그러면은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제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즉 남성 호르몬이 7, 여성 호르몬이 3 이렇게 해서 태어나. 여자애들은 이제 반대로 여자가 7, 이제 남성 호르몬이 3 해서 이게 태어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태어났는데 뭐 이것도 그냥 이렇게 뭐 제대로 설명하자면 너무 어려운데 그냥 만화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여자 호르몬이 더 세. 훨씬 세. 더 강력해. 그래서 자기네들이 3밖에 없어도 7 정도는 애들을 족밥 새끼들 하고서 막 때린단 말이야. 막 괴롭히고. 여성 호르몬이. 그래서 아이들이 맨 처음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한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봐. 우리 초등학교 때 여자애들한테 맞았잖아. 그치. 아무래도 좀 작았지. 남자애들이. 남자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여자애들한테 맞아.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한 10살, 한 9살까지는 남성 호르몬이 기계를 못 피다가 이제 2차 성징이 근접해갈 무렵부터 갑자기 남성 호르몬 애들이 힘이 갑자기 세져. 갑자기 키 크고. 막 키 크고 기골도 좋아지고 막 전체적인 외양이 딱 변하면서 존나 못생겨지잖아. 사춘기 청소년 남자애들 연예인들도 거의 반은 못생겼어. 그치, 사춘기 시절 보면 미가 사라지지. 그냥 뭔가 이렇게 애들이 뭔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남자들은 뭐 미중년이 더 멋있다, 중년이 더 멋있다, 막 이런 말이 할 정도로. 나중에 여성으로 생기면 멋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호르몬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자 호르몬이 너무 세서 이제 또 쭉 살다가 이런 거 이제 말하면 조금 그럴 수는 있겠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순간 드라마를 보시면서 울어.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이거잖아. 우리 아빠도 자주 우는데. 근데 그게 남성 호르몬의 힘도 약해지고 숫자도 줄어든 거야. 여성 호르몬이 생긴 게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더 생긴 거지. 원래 이제 7대3이라고 그랬잖아. 어느 순간 5대5가 되더니 6대4가 된 거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동성애자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고 동성애자들이 후천성인 동성애자들도 있나? 당연하지. 그럼 그게 호르몬과도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라는 입장이 더 커. 그러니까 나도 뭔가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솔직히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감정은 어느 정도 이해는 돼 지금. 여자는 감정의 동물이잖아. 근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건 우리 같은 남자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게 내 입장에서는 병으로 인정할 것 같아. 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일단은 방금 내가 말했던 걸 이제 어쨌든 마무리하고 그 얘기를 하자면 오케이. 이제 내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이제 호르몬, 그러니까 남자 몸인데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남자가 그동안 갖춰왔던 프로세스 또 이렇게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인 게
많이 붕괴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이 더 막 늙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막 50대 60대 아저씨들, 아니 50대는 좀 제외하죠. 60대 70대 이제 남자들 보면은 맨날 와이프한테 구박 맞고 아우 꼴보기 싫어 막 이러면 이제 아유 밥은 내가 알아서 해서 먹을게 막 이렇게. 근데 아줌마들은 막 줌마 파워 이래가지고 내 인생 제2의 전성기에서 막 50대 막 새로운 시작해가지고 막 줌마 댄스 겁내치고 막 저기 가서 권투하고 있고 어깨 갑자기 막 상체 발달하고 상체 발달하고 하체 조그매지잖아. 목소리 막 갑자기 목전 나오고 막 알지? 그 아줌마 특유의 막 아줌마의 기 막 이런 거 있잖아. 아줌마 그 종족이 있지 이렇게. 그게 남성 호르몬이 증가한 거야. 오히려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더 증가해. 그러니까 더 튼튼해 보이는 거네. 그래서 갱년기가 오는 거야. 여성의 이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성의 이런 것을 지탱해야 될 에너지가 없는 거야. 갑자기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공작문 샷다 딱 닫는 게 폐경인 거지. 이제 그 생리가 안 되고. 근데 폐경이 이루어진 건 이루어진 거지만,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그런 생식적 능력, 아니 생식적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여자로서의 이제 그런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이제 그런 거는 끝났지만 남성 호르몬이 대거 유입이 되니까 완전 개세지는 거지. 막 인생 재미난다 이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 막 이렇게 완전 신난 거야. 아무도 못 말려. 가장 활발해. 그럼 아줌마, 그래서 그 아줌마도 가만 보잖아. 그러면은 날라다녀? 시골에서 막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늙는 게 보이지만 도시에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화사해. 피부도 막 되게 밝고. 그리고 엄청 무서워. 막 그리고 자신감 넘쳐. 그 자신감에 뭐로 표현되는지 알아? 호피무늬 옷. 호피무늬 옷을 입으면서 자신감 분출, 자신감 뿜뿜. 막 빨간색 옷 입고, 빨간색 코트 입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애터미 하시는 분들 막 있잖아. 그분들이 그래. 대표적인 분들. 그래. 제일 그러니까 무서워. 이 남성 호르몬이 증가는 여성 호르몬에 대한 이게 없어서 보상 기전으로 남성 호르몬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인한 몸을 지녔던 그런 프로세스로 에너지원인 남자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여자 호르몬이 늘면서 그거를 보상 기전으로 보상 에너지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옷 더 빨리 늙는 것 같아. 한 60대 70대 이렇게 되면 더 빨리 본인의 그런 왜소해지는 모습을 보고 더 우울증. 우울증 그리고 실제 많이 걸리지. 실제로 여유증으로 병원 가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래서 그래서 산부인과 쪽에서는 여유증이신 분들 창피하지 마시고 오셔서 호르몬 억제제를 받든 아니면은 뭐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는 못 돌아가겠지만 뭐 좀 다시 그런 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여유증 이런 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보면 뭐 시술할 수도 있는 거고. 시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자신감 찾으시라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늙는다는 거는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늙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주사를 준내 맞는 거지. 호르몬 주사 맞으면은 로이더 되는 거야. 고추 조그매지고 뿡알 조그매지고 그런 거 맞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료에 의해서 의학적인 치료에 의해서 맞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맞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걸 해야지. 운동. 근육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더 많아져.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그럼 또 남성적인 걸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 30대야말로.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를 한 번이라도, 두 번, 세 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돼. 너 운동해야 된단 말이야. 이 30대부터 운동을 해야 돼요. 뇌 운동은 관련 있나? 뇌 운동 아무짝에 쓰면 뭐 하려고? 노화에. 그렇지. 노화를 방지하기,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두뇌 회전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지. 운동하는 것과 뇌 운동의 치매의 연관성. 굉장하지. 운동을 많이 하면 치매가 빨리 올 수도 있나? 운동을 많이 하면 치매가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운동만 하면은 네가 말한 대로 뇌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과 확률이 이제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제 머리가 이제 노화가 일어나는 게 똑같이. 그래서 뭐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 뭐 유럽 쪽, 북유럽 쪽 막 여기 나라였던 것 같은데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 치매를 예방, 그러니까 또 치매뿐만 아니라
뭐 그러니까 그런 기억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런 뭐 뇌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쭉쭉 떨어지는 거를 늦출까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뭐가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알아? 자, 1번 뭐 실뜨기 또 뭐 목공예 뭔가를 만드는 거 크래프팅이라고 그러지. 2번 책 읽기 또는 글쓰기 그리고 3번 그냥 아까 말했던 대로 막 운동. 근데 운동이 막 이렇게 덤벨 들고 세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게이트볼이나 이런 활동성 게이트볼 알아? 그 골프 같은 거. 할아버지들 이렇게 이상한 거기 그렇지. 그 다음에 4번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 게임이지. 그렇지. 아주 답은 정해져 있어. 실제로 게임 언제 나오나 했네. 그렇지. 그래서 체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엑스박스를 연결을 해서 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걸 본 거야. 근데 그때 할머니가 했던 게임이 GTA였을 거야. 그래서 대박. 그래서 저것도 한번 연구에 넣어보자. 할머니가 또 즐겨 하시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게 뭘 이렇게 붙이자 머리통에 붙여서 이 색깔이 이렇게 막 변하잖아. 그 우리 이렇게 무슨 모니터로 보면은 특수 단층 촬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촬영 있잖아. 봤더니 디스코작이 따로 없는 거야. 번쩍번쩍 하면서. 오감 만족. 아유. 그럼 오감 만족이지. 그거지. 그렇지. 얼마나 재밌어. 이제 향 펴놓고 하면 육감 만족이야. 온갖 할아버지들만 차로 들이받고 다니는. 그렇지. 그리고 할머니들도 막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다가 나중에 원투 머더파커 막 이러면서 막 총 쏘고 은행 털고 경찰 오면은 병신 같은 새끼들 하면서 막 퍼킹 캅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총 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 희열과 그리고 손을 엄청 조작하잖아. 그치. 그게 십자수 저리가 뭐 뜨개질 십자수 이거 비할 바가 아니래. 솔직히 말하면 난 뜨개질이 치매 예방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했던 게 반복적이잖아. 그렇지, 반복적이지. 솔직히 뭐 그림 이렇게 여기 색깔 뭐 그 정도 사실 색깔이 A에서 B로 넘어가는 구간 빼고는 전부 다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왜 도움이 될까 싶었던 거 처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거 같아. 안 하는 거보단 낫다. 그냥 할머니하고 어울리니까. 그 관절이나 이런 쪽 재활 쪽에 계시는 재활의학과 쪽인가 봐. 미국에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 파워워킹을 제외하고 모든 걷기 운동은 너네한테,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너네 그냥 파워워킹을 하든 뛰든 자전거를 타든 그런 액티브한 걸 해라. 걸으면서 운동한다는 말은 120km 이상 초고도 비만인 분들한테는 하는 말이라고. 그것조차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라 이거야. 초고도 비만인 분들은 걷기라도 하라는 거지. 걷는 걸로 운동을 했다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걷기 운동 이런 거. 뭐 뜨개질이나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걸으면 운동이라기보단 소화 정도는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방구 끼고 들으면 맛 자유롭게 하고. 그렇지. 뭐 이제 그 정도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뜨개질 그거보다 좀 낫겠지만 좀 어쨌든 게임이 최고다. 최고지. 그래서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게임을 해야 된다. 야. 억지로라도. GTSQ인가? 겁나 재밌는 게임 이따가 소개해줄게. 야, 그 뭐야? 그래? 지금 네 표정 굉장히 야비한 표정인 거 알아? FPS인데 4인 코업인데 2명도 되는데 탈출하는 게임인데 개 어렵대. 출시하고 3일인가 4일이 됐는데 총 5,000팀이 그러니까 팀이라고 하면 2인 이상 팀이 플레이를 했는데 4일이 지나도 그걸 깬 팀이 전체를 깬 게 아니라 한 챕터를 깬 팀이 한 200팀인가? 진짜? 개빡세다고. 와, 방탈출 게임인데? 방탈출인데 막 괴물도 있고 이러지. 아우. 마치 라스트 오브 어스에 나오는 이러면서 막 눈은 안 보이는데 소리로 쫓아가는 그런 괴물도 있고 그런 식의 괴물들인 거지. 하여튼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노화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주제가 30대지만 아까 이제 네가 이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 그것도 이제 내가 뭐 공부를 하기보다는 살짝 이제 뒤져봤는데 정확한 명칭도 있을 정도야. 뭐냐면 이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나눠진다고 봤잖아. 그러니까 뭐 후천적인 거는 그것도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이제 끼칠 것으로 끼쳐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고 또 호르몬 검사를 했을 때 일반 남자랑 정상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이거 진짜 이거 우리 방송 듣는 분이 있는데 또 아직 애들 안 낳고 아니면은 아들을 갓 태어났다 그러면은 진짜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은 절대 여장시키면 안 돼. 절대 여장을 시키면 안 돼. 아이들은 굉장히 중성적인 외모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아기가 또 원래 귀엽잖아. 거기서 귀엽다고 여장을 시키면은 애가 정체성에 혼란이 와. 그래서 막 족같으니까 꺼져 하지마 이거 벗겨 막 이런 남자들도 있겠지. 근데 되게 순종적인 아이들은 그렇지. 그냥 너 이뻐 이렇게 하니까 이뻐 이러면은 난 여자 옷을 입으면 이쁘구나라고 그냥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게 어렸을 때 탁 새겨져서 잠깐 입고 나중에 커서 다시 그 기억을 꺼내는 게 아니야. 그냥 남자한테 말을 안 할 뿐이야. 난 여자 옷을 입으면 이쁜 사람이야. 근데 여자 옷을 입으면 이쁜 게 언제까지 가냐면은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내가 아까 말했잖아. 호르몬이 여자 호르몬한테 진다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건 뭐야? 이쁘게 생겼다는 거야. 이쁘고 귀엽게 생겼다는 거거든. 그때 여장 시켜버리고 그것도 뭐 한두 번 괜찮지. 한두 번은 괜찮은데 막 존나 지속적으로 막 이런 거 하면은 애 정체성 혼란와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난으로나 진심으로 넌 딸이 되었어야 돼. 뭐 이런 엄마가 그렇게 딸을 갖고 싶었는데 그래. 예쁜 아들이 나오면 진짜 딸이었으면 이뻤겠다. 그래. 이런 개소리를 진심으로 하는 엄마들 있겠지. 그런 아줌마들 만약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고 뭐 며칠 전에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당장 저기 문방구나 철물점 가서 망치를 사. 이쁘셔. 그러면 안 돼. 아이의 성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아니라 이 부모들이 교육을 받아요. 이 자녀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못 배워서 그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거 어렸을 때 여장하고 좀 그러면은 그게 막 가슴속에 남아있어. 머릿속에 남아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자애들이 하는 거를 곧잘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는 여자로 행동했을 때가 가장 자신감 있거든. 가장 좋고 가장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게 내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치. 근데 여자의 겉모습이 아니라 여자의 마음까지도 여자의 모습이면 더 완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 소꿉놀이하고 인형놀이하고 그러면 거기서 껴서 노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여자애들 포용심도 없잖아. 그 여자애들도 엄마 마인드가 있잖아 좀. 그래서 또 곧잘 잘 끼워줘서 놀아요. 그럼 그걸 놀리는 건 이제 남자애들이지. 그러면은 이제 막 이런 거 봤잖아 어렸을 때. 막 우리끼리 막 축구를 하고 있어. 근데 저쪽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여자애들하고 같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저 새끼 저거 고추 박살내라. 막 이렇게 개집애하고 노냐?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잖아. 그럼 그때 여자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야, 너 왜 철수 놀려? 놀리지 마!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고서 야, 철수야 괜찮아. 우리가 놀아줄게. 야, 뭐 축구 안 하면 어떠냐? 뭐 남자라고 무조건 축구해야 되냐? 막 이렇게 옹호해 준단 말이야. 그럼 여자랑 있었을 때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자애들이랑 계속 같이 있어.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사회적인 교육이 엄마, 선생님 이런 윗사람들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배우는 게 진짜 크거든. 그렇겠지. 그럼 친구한테 배우는 게 정말 커. 근데 내 친구들의 그런 행태가 언행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근데 그런 사람 주변 많이 본 것 같아. 그럼 그런 애들이 여자애들끼리 있으니까 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뭐 철수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까 철수 했으니까 저기 영구라고 할 뻔했네. 영철이 너무 잘생긴 것 같아. 영철이 너무 멋있어. 영철이 쟤 이렇게 성격이 왜 이렇게 스위트할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두 가지를 느끼는데 영철이가 진짜 멋있다랑 영철이를 시기 질투한단 말이야. 그러면 시기 질투 여기서 차라리 잘 돼서 영철이를 시기 질투해서 영철이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다행인데 그치. 영철이를 좋아해버리면 이제 그때 끝난 거라고. 영철이 철수를 좋아해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영철이구나. 영철이 좋아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말대로라면 그 설득력이 있긴 있는데 그거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아까 네가 뭐 여장을 시켜서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동네에 유난히 여자들이 많은 거야. 그런 것도 있지. 난 남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노는 게 접하는 게 소꿉놀이고 줄넘기고 너무 당연했는데 사회 나갈 때는 그게 되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도 나를 불편하지만 나도 남자들이 노는 게 불편한 거야. 그렇지. 그런 마음을 갖고 아무도 치유해주지 않고 혹은 본인도 노력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지. 본인도 노력을 안 하고 아버지가 또 그럴 때는 오히려 아버지가 호방하게 야 너네 반 저기 걔는 좀 네가 좀 좋아할 만한 그거다 말면서 막 이렇게 옆을 쿡쿡 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야 이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버지도 바빠. 그렇지. 보통 그런 거 그리고 캐치를 못하지. 부모들은 보통 애들 노는 거에 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너가 지금 말한 사례나 내가 말한 사례가 사실 극단적이긴 해. 극단적이긴 한데 우리가 말한 게 100이잖아. 그럼 여기서 70점만 넘어도 우리 한 말에 70점만 넘어도 굉장히 위험군에 속한다는 거. 위험군이라고 말하는 건 좀 요즘 요즘 민감하니까 위험군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 근데 이미 우리 입장이야. 근데 이미 너무 말을 아니야. 우리가 역차별인 거야 이것도. 우리는 우리 생각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이 사람들은 자기를 차별하지 말. 우리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지. 정상은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막 보고 막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분들. 근데 실제로 주변에 꼭 있어. 나도 주변에 한 명 있었고. 그래? 그러니까 이 새끼 그래 나도 있었어. 자식아 그렇게 말하지 마. 뭔가 그분의 행동은 확실히 이렇게 여자들하고 일단 잘 어울려.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여자들 친구가 되게 많아. 맞아. 여행도 여자들이랑 간다? 맞아. 난 처음에 좋겠다 이랬다가 자꾸 보는데 행동부터 되게 이게 손도 되게 고와. 그런 분들이 되게 그래? 여성적이라는 소리야. 남잔데 행동이나 제스처나 말투가 되게 고와. 그래서 나도 막 혼란스러운 거야. 이분을 남자로 대해줘야 되나? 좀 더 여성으로 내가 대해줘야 되나? 막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경험상.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게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병인데 치료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과학적으로 누군가는 검증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난 항상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한 게 후천적인 거잖아. 이거 말고도 후천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하면 이제 요거고 근데 이거는 예방할 수가 예방? 얘기하자면은 이건 이제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그런 힘든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지만 이게 진짜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이게 진짜야. 두 가지의 성기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 되게 많더만. 이거를 나 야동 봤어.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얘기? 포른허브. 구글에서 포른허브 친 다음에 번역기로 보기 누르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몰랐어. VPN 우에 있다는 거 필요 없어. 구글에서 대놓고 영어로 포른허브를 친 다음에 딱 보면 링크 밑에 번역기로 돌려서 접속하기 버튼이 있어. 이 사이트를 번역하기. 딱 파란 글씨가 딱 있어. 파란색 글씨가. 그냥 주소 바로 밑에 누르면 바로 들어가죠. 아무것도 안 돌려도 돼. 팁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그래. 봤어. 그래. 성기가 2개인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지. 이제 장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힘든 게 모르겠어. 그거를 신생인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자웅동체식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호르몬이 굉장히 불균형인 상태라서 난자가 안 나온대요. 근데 가끔 진짜 드물게 난자가 나오는 분들도 있대. 그러니까 정자도 나오고 난자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자웅동체가 되는 거야. 진짜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해마. 해마? 해마처럼. 그렇지. 수컷이 자기가 애 임신해갖고 낳잖아. 그렇지. 임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어쨌든 이제 그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거의 드물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드문데 이제 이거를
인터섹슈얼이라고 해요. 인터섹슈얼. 이제 용어가 진짜 인터섹슈얼이야. 두 가지의 성의를 같이 갖고 태어난 분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터섹슈얼로 태어날 수 있잖아. 근데 그냥 숨기고 살면 되잖아. 자, 이렇게 숨긴단 말이야. 이제 의사가 딱 불러요. 이렇게 이제 의사가 부른단 말이야. 문자 통보는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온 다음에 이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의사가 이런 말을 해. 이 아이는 성기가 2개다. 심지어 질과 난소가 있다. 그리고 고환도 있고 음경도 있다. 그래서 딱 보여줘. 선택하시라고. 고환과 음경을 자르고 그냥 진짜 겉면을 딱 자르는 거야. 겉면을 딱 잘라서 여자로 상기할지 아니면은 음부를 수처를 해서 그러니까 봉합을 해서. 그치, 자궁을 드러내고. 아니야 자궁은 드러낼 수 없어. 야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자궁을 어떻게? 애초에 제대로 그렇지.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외형만 바꾸는 거야. 외형만 바꾸는 거야. 그러면 크면 그게 있는데 그냥 왜 겉은 모르고 사는 거네.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건데,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이제 음경 고환을 놔두고 이제 음부를 봉합을 해서 이제 위에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성형 처리를 하겠지. 해서 남자로 살게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자르고 이제 여자의 성기만 놔두고 여자로 살게 할지 결정을 해야 돼. 그 시기를 놓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제 자르기가 쉽잖아. 그래서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질도 요도랑 이렇게 이어주고 해야 되는 그 약간의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애기였을 때 해야 되지 컸을 때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당연히. 일단 그래 정신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래서 애기였을 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야. 근데 뭐 시술 자체는 어렵지는 않나 봐. 그런데 이제 시술이 아니라 수술이지. 수술 자체는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러면은 되게 쉬워. 남자 걸 잘랐어. 그러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더 절대적으로 나와가지고 여자로 살면 돼. 아니면은 여자의 성기를 봉합을 했어. 봉합을 했더니 자동적으로 남자의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서 남자가 살면 되는데, 반대로 되면 그거는 신만이 아는 거야.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몰라요. 몰라. 얘가 어떤 성향인지 모른다고. 오롯이 남자로 태어났는데도 약간 샤이가이가 있잖아. 그렇게 오롯이 남자로, 아니면 여자로 나왔는데 약간 터프한 친구들이 있잖아. 오롯이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태어나는데도 성향이라는 게 그렇게 갈리는데, 성기가 2개인 사람들은 이거는 뭐 아예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찍는 거야. 어떻게 잘 찍어가지고 남자 걸 잘랐는데 여성형적인 게 더 두드러져가지고 여자로 살면은 따봉이고 뭐 이거잖아. 근데 이게 이제 부모가 난간에 본착한 거지. 그러네. 그러니까 특히 신체적인 게 그래서 두드러질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가슴이 나오는 거야. 남자가 남자로 살기로 했는데 여자 가슴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뭐 굉장히 막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자 걸로 봉합을 했어.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 내가 말하자면 이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니까 여자 거를 이제 봉합을 하고 성형 처리를 했어. 그리고 이제 쭉 살아. 근데 생리도 해. 근데 요도로 나오는 거지. 근데 부모님이 그냥 너는 조금 그런 비뇨기과적인 게 좀 남들과 좀 달라. 근데 이게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숨기게 되잖아. 애가 사춘기인데 넌 사실 성기가 2개야. 막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해. 성기가 2개인데 사실 너는 봉합했어. 막 이게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너는 뭐 그냥 괜찮아. 뭐 옛날 뭐 어렸을 때 뭐 다 들으니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못하지. 근데 얘가 점점 엉덩이가 이렇게, 그리고 가슴도 이렇게, 그리고 남자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가슴도 막 남자만 보면 콩닥콩닥 뛰고 막 난리. 친구가 막 야 새끼 뭐 하냐고 나 어깨 동무하는데 막, 그리고 우리 남자들끼리 막 몸싸움 하다 보면은 막 다 건들잖아.
그러면 뭐 자기 거 건들 때마다 나 자기도 모르게 막 가슴 이렇게 가리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엄청 혼란이 오는 거지. 불쌍하다. 난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고 막 계속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고등학교 빠르게는 고등학교 아니면 늦게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부모님이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지금이라도 여자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선택할 때 남자가 되는 거 선택을 하는 거야. 나중이라도. 나중에 너 사실 인터섹슈얼이야. 그러니까 지금 성형수술을 다시 해서 여자의 생식기를 만들고 음경과 고환을 자르면 돼. 그치, 나중이라도 할 수 있지. 그럼 넌 여자로 살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없으면 못 근데 돌아가잖아. 아예 여자로 시작했는데 막 자기 막 너무 막 와일드하고 막 근데 여자가 너무 좋은 거야. 이러면은 손쓸 방도가 없지만 일단 남자로 먼저 시작을 하면은 방도가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게 답이네. 그래서 덕희하고 샤이한 남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근데 3%래. 3%. 100명 중에 3명이 인터섹슈얼이래. 엄청 많네. 확률적으로 굉장히 많지. 그래서 이 새끼 남자 좋아하네? 야, 이 새끼 너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말하면 안 되고, 이 친구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함구해야겠다. 그런 보호해줘야겠다. 그렇게 왜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 나는 이제 종교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하는 거지. 사람이 남자 여자로 태어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태어나는 거는 이건 뭐야? 이거 이제 원래 유전자라는 게 그 우리 DNA 구조라고 그러잖아. 그럼 나선형 그 계단 구조 알지? 이제 이게 조금만 변형이 와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 DNA 구조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이렇게 오해의 단어일 수도 있는데 변종 형태가 더 잘 생겨. DNA 구조가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그래서 모든 생물체 중에서 가장 DNA 변종이 잘 일어나는 게 곤충이야. 곤충만큼 DNA 구조가 그 단순한 게 없거든. 그래서 가끔 몸통 나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뭐 소름 돋아. 우리 군대 있을 때 몸통은 개 큰데 날개가 되게 작은 이상한 막 무슨 엄청 징그러움. 씨발 지금 생각해도 역 같네 진짜. 뭐 안에 막 내장 다 보이고. 아이 씨발. 그러니까 그런 곤충 같은 것들이 총으로 실탄으로 쏴. 진짜 막 그거 있으면 바로 모삽으로 바로 죽이자. 모삽이 아니라 각삽이지. 각삽으로 죽여야 돼. 근데 그래서 곤충들이 변종 형태가 굉장히 많대. 그래서 난 메뚜기 눈깔이 제일 무섭던데. 그래. 근데 이제 갔어 눈깔이. 그래. 근데 물론 그 곤충보다는 식물이 더 많이 일어나긴 해. 실제로 봐봐. 네이클로버. 그 변종이야. DNA가 잘못. 그래도 예쁘잖아. 하지만 아름답잖아. 야, 식물을 얼마든지. 식물을 그리고 막 호박꽃인데 호박꽃 알지? 너적하니. 거기서 갑자기 보라색 꽃이 펴. 예쁘잖아. 사진 찍어야지.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면 이제 인스타 올려야지. 인스타 올리고 식물 학자들이 와가지고 이건 새로운 변종이구나. 근데 이게 너무 이쁘네. 이거 한번 개량 한번 해볼까? 막 이래가지고 사람 손가락이 6개면 난다요. 여기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화된 종족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확률은 떨어지지만 조금 외형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그런 게 좀 있지요, 진짜. 그렇지. 그래서 인터섹슈얼이 나오는 거는 그냥 모두가 완벽하게 막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뭐 종교계에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사람 태어나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종교 심판하고 막 죽이고 막 이랬잖아. 옛날에는. 옛날 그랬잖아. 근데 종교계에서도 악마다 뭐다. 그래 악마. 실제로 악마 모형 중에서 악마를 상상한 그 그림 중에서 2개의 성기를 갖고 태어난 그런 악마들 많이. 아니요 무슨 악마 무슨 있어 이름. 그래. 신 있어. 그래. 나도 이제 가슴도 달리고. 그래. 막 염소다리에다가 막 고추 달렸고 막 이렇게 여자 성기도.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악마로 표현을 했는데. 현대 종교는 이제 약간 그런 거를 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태어나는 분들이 뭐 잘못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봐봐. 20년을 혼란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일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 그냥 내가 의학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 사람의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 감정을 담아서 뭐 게이다 뭐다 뭐 들어 혹은 뭐가 들어 뭐 이렇게 이거 감정을 넣지 말고 어떤 것도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혹은 진행 중인 게 있는지 이거를 일반인들이 좀 자유롭게 더 잘 알아야 좀 이해가 더 빠른 거야. 그렇게 태어났고 실제로 이 말대로 그런 무슨 섹슈얼? 인터섹슈얼. 그럼 당연히 고추 먼저 자르면 안 되지. 기회가 없어지는데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인터섹슈얼들의 거의 대부분 남자야. 나중에 다시 음경을 다시 만들고 고추를 자르면 여자잖아. 그런 거. 그렇지. 나중에 자궁이 있는데 남자야. 하지만 나 지금 남자로 살고 있어. 자궁이 있어도 뭐 어때? 그럼 막아놨는데. 근데 남성형적인 게 더 강하면은 상관없지. 상관없는 거야. 그냥 난 이미 고추가 있는데 뭐. 생리를 할 뿐이야. 근데 요도로 할 뿐이지. 그냥 근데 뭐 그게 뭐 어떡하라고. 뭐 생리한다고 남자처럼 무슨 정액 발사하듯이 막 기분 좋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그럼 당연하지. 오줌 쌀 때 나오고 이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난자는 잘 안 나오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정자는 또 제대로 잘 나오는 경우가 더 대다수래요.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행이지. 그렇지. 남자로 이렇게 부모가 선택을 했는데 남성형적인 그게 더 두드려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이도 낳고 잘 사는 분들 많아. 내 생각엔 오히려 진짜 이거를 충격받지 않게 하려면 엄마들이 거짓말하지 말고 좀 이게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하면 좀 곤란하겠지. 근데 어느 정도는 고민할 때 나이가 되면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너의 그 과거가 이랬고 좀 이제 노력해보자라는 걸로. 물론 당장에 그 말을 들으면 충격적이겠지만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충격을 최대한 덜 먹는 시점을 찾아서 모두가 연구를 해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물론 이제 미국은 선진국 진짜 대대로 선진국처럼 그런 연구가 활발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봐. 남자애들 그 고추 여자들도 만지게끔 남자 고추를 만지는 게 아니라 모형을 콘돔도 씌워보고 혹은 남자 성기 자세히 보는데 여자는 임신 이야기밖에 안 한대. 여자의 자궁은 남자의 정액과 남자가 만나서 아기집이 된다. 뭐 이 정도밖에 안 알려준대. 근데 여자도 똑같이 남성만큼 그 흥분도 느끼고 또 그런 성적인 것도 관심이 많은데 사실 그걸 가르쳐줘야지 건강한 성생활이 이루어지는 건데 약간 우리나라 그런 거 보면 미개해 아직까지는. 그래도 행정적인 면에서는 인터섹슈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섹슈얼이라는 그런 것만 증명을 하면은 쉽게 남자에서 여자로 바꿔주는 거는 굉장히 막 묻고 따지고 막 이런 게 별로 없고 그냥 간단한 뭐 행정 절차에 의해서 여자로도 바꿔준다고 우리가 하더라고. 뭘 만드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제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로 새 삶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뭐 함부로 뭐 막 이 새끼 남자 좋아하네 하면서 막 이렇게 폄하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더 상처받고 더 음지로 숨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말해? 근데 그거를 친구들끼리 그런 접촉을 하기 전에 어른들이 어른답게 이런 거를 사전에 교육을 받고 인지를 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선생님도 선생님대로 딱 봐도 얘가 여자 보면 사람이 딱 보면 뻔하잖아. 기껏 선생님들 보면은 기껏 해봤자 우리 나이야. 많아봤자. 그렇지. 고딩들 가르치는 선생님 봐도 우리 나이란 말이야. 많아봤자 이제 40대고. 그러면 딱 보면 알잖아. 얘가 지금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지 딱 보면 애가 딱 비리비리해가지고 남자 볼 때 눈빛이 바뀌는지. 야 담임이 몇 번만 관찰하면 다 알겠다. 그런 관심이 좀 있어야 돼. 관심. 남자들끼리 막 스포츠하고 이런데 한 명은 맨날 외쳐. 혹은 남자들이 놀리는 걸 봤어. 그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지. 그때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난 이 사회가 그냥 말해. 이거 잘라내는 편집이 더 피곤하니까 그냥 얘기해. 어떻게 공백일 때 딱 들리는 같은 그런 게 어른들의 좀 관심이 좀 그냥 관심이라고 단어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진짜 이 제도적으로 혹은 이 절차가 프로세스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인도 절차가 무슨 범인만 이렇게 잘 잡아서 깜빵에 쳐넣지 말고 이런 사람들도 케어를 잘해서 제대로 성장하게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이제 뭐 내가 본 건 아니지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행정적인 도움은 잘하고 있지만 뭔가 복지? 복지 뭐 정신과적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모든 복지 분야에서 좀 관심을 가져둬야 되는 방향이 있다. 맞아.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지. 난 내가 그쪽을 종사하는 건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진짜 실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해야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거지. 야 근데 주제가 1시간 1분. 주제가 30대 이야기하다가 어떤 섹슈얼적인 이야기를 마무리가 됐는데 호르몬 얘기하다가 이렇게 돼서. 근데 나쁘지 않아. 밑에 내가 댓글로 분초 이렇게 해서 한번 달아볼게. 뭔지 알지? 뭔지 알겠어. 약간 그걸 활용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거 되게 편하긴 하다. 내가 질문 던지는 게 가끔 네가 잘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유용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순수한 어린애 같은 질문을 몇 개 던졌을 거야 아까. 네가 대답을 의학적으로 딱 너무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허접하지도 않은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딱 얘기해 준 거 내가 Q&A까지는 아니더라도 Q를 던진 시점을 내가 시간분으로 적어서 적는 거지. 내 질문만.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좋은 기능이야.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걸 내가 한번 이번에 시도해보자. 좋았어. 오늘은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오늘은 신기하고 재밌는 걸 많이 들었어. 호르몬은 신기하다. 거기선가 들었는데 사실 이런 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까먹잖아. 그럼. 이럴 때 또 들으면 잡박 다시 캐지는 거지. 갑자기 숙여. 그분들에게 진짜. 나는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정말 이렇게 내 고추 크지 않지만 난 커. 나도 커 인마. 어디 견줄만해. 한 14.5,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 나는 28. 근데 남자들 다 재볼걸? 그럼 다 재봤지. 하지만 말하지 않겠어. 노 코멘트다. 15cm면 평균이래. 그래. 난 되게 작은 줄 알았더니. 어쨌든 그렇게 힘드신 분들에게 힘내라고 작은 응원을 그리고 하면서 포르노브 접속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내가 팁을 분명히 알려주지. 잘 기억하시길.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